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하상주에서 주나라는 누가 건국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나라가 성립됐을 때의 이제 주요 세력들의 정립 양상을 보면요. 이게 호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시안이죠. 서한. 그리고 이제 이게 서주입니다. 서주. 그리고 견융이 있었어요. 이 견융은 앞에 받점자 있는 견융과 같은 견융인데 이게 형노족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오씨들입니다. 오씨들. 예, 오나라 오씨들이요. 그리고 이제 이 동이족이 여기 있었고요. 그러니까 위족하고 레이족 이 추축이 된 동이족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회이족, 회이족이 이제 이 강소성 일대에 있었어요. 북쪽에 있었던 게 이제 귀방이고요. 대체적으로 주나라 시기에는 이런 식의 주나라는 이제 이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이제 주요 세력입니다. 이쪽에는 요 북쪽에는 고조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나라가 이제 그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그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조그만 나라가 큰 나라를 정벌했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나라가 큰 나라를 정벌할 때는요, 항상 많은 학살이, 대량 학살이 벌어지고 민심 위반이 막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주공단이 이제 그 나라를 상나라를 이제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급선무는 바로 상나라 유민들의 민심을 무마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공이 안무, 은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은나라 백성들의 민심을 어떻게 하면 이제 다독일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주나라는요, 그 민심을 다스린 방법으로 이제 이 봉건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력들한테 나라를 분봉해주는 봉건제도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나라는 껍데기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건 주나라 시대 이제 유명한 옥기인데요. 주왕조는요, 살덩어리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사기 주봉기에 보면요, 후직의 모친이 살덩어리를 출산합니다. 물론 사기에는 이 기록이 살덩어리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아이를 버렸다 이 기록이 나와요. 왜 버렸는가가 설명을 못하게 좀 돼 있어요. 사기는. 근데 여러 기록에 따르면 살덩어리입니다. 후직의 모친, 후직이 바로 주나라의 시조예요. 시조. 모친은 제국의 정비 강씨인데 들에 나가 거인의 발자국을 밟아 임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직을 낳았는데 상스럽지 않다. 즉 살덩어리를 낳았다. 그래서 아이를 길에 버린 겁니다. 나중에 이제 살덩어리 속에서 아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기를 이제 처음 나와본 여인들이 이 살덩어리를 나오니까 무서워서 아기가 이제 뿅 하고 나오는 줄 알고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살덩어리 속에서 아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름이 버렸다 그래갖고 이름이 기였습니다. 후직의 이름이. 농업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다고 해요. 후직이.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살덩어리 신화가요. 이게 그 주나라의 신화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복희와 여화가 혼인해가지고 낳은 것도 살덩어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화가 둥그런 살덩어리를 이렇게 그 밀가루 반죽 떼어내가지고 이렇게 죽 만들듯이 이렇게 떼어내갖고 이렇게 여기저기로 뿌리니까 모두 사람으로 변했다. 이게 창세기예요. 근데 이제 인도의 마하바라타 신화에도요. 서기전 3100년경에 인도의 쿠르 전쟁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쿠르 전쟁을 배경으로 한 대서사시가 마하바라타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길어요. 네. 네, 수십 권입니다. 왕비 간다리가 공처럼 생긴 딱딱한 살덩어리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개의 항아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살을 거기다 떼어갖고 넣어두자. 그곳에서 100명의 아들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쿠르 전쟁을 이제 수행했던 이 왕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나라가 바로 서역에서 온 세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주나라는 하나라의 후손국이에요. 명백하게 기산에 도읍했고요. 시경대하에는 고공담보가 염제의 강씨처녀와 혼인했다. 맹자에는 탕왕은 갈나라를 섬겼고 상탕은요. 주문왕은 곤이를 섬겼어요. 곤. 예. 이 곤이 바로 아까 하나라 설명 때 나오죠. 오손 고노족, 고노 추경족. 예. 바로 곤이가 바로 주문왕이 섬긴 나라라는 거예요. 이 주문왕이 사실상 그 중원을 통일합니다. 주문왕 때 이미 중원의 3분의 2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주태왕은 그 흉노를 섬겼다는 거잖아요. 문왕의 아들이 이제 그 주무왕인데요. 고공담보의 후손입니다. 이 주태왕 고공담보의 후손으로 강족입니다. 강족. 서강족. 그래서 강태공이 이게 이제 그 강태공은 여 밑에가 계집녀가 들어가잖아요. 개녀소생이라는 건데요. 강씨는. 그래서 이 강족하고 이 강족은 서로 아주 친밀한 친족 관계였던 걸로 보입니다. 맹자의 주나라 건국 관련된 기사를 보면요. 주공이 무왕을 도와가지고 주임금을 죽이고 엄나라를 정벌한 지 3년 만에 그 군주를 토벌했다. 주임금의 신하인 비렴을 바닥까지 축출해 죽이고 50개 나라를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주나라 세력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었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에는 주공담보는 훈육과 융족이 밀려 기산으로 이주했다. 네, 훈육이 흉노입니다. 흉노가 그 당시만 해도 여기가 서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황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그 안에 서안시가 있는 거고. 근데 그 고공담보가 훈육한테 이제 밀려가지고 빈으로 밀려났고요. 그리고 칠수와 저수를 건너서 이 양산을 넘어. 그 칠수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수가 이 근방에 있는 것 같고 양산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기산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산에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시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풍이라고 하죠. 그 지역을 풍호라고 합니다. 풍호. 호가 바로 시안시예요. 주나라 건국 세력들을 보면요. 목서 팔국이라고 부릅니다. 서경 목서에 보면 용나라, 총나라, 강나라, 무, 미, 노, 팽목 이걸 보면요. 사기에도 그 기록이 돼 있어요. 용나라는 저는 고향의 후예국이에요. 용에는 안씨, 서역에서 왔던 안씨하고 이게 우리나라 안씨요. 안씨하고 강씨가 있었어요. 안강씨가 있어요. 예. 그 용나라에는 안강씨가 있습니다. 총나라는 사천성 북쪽 나라죠. 강나라는 하나라 종족입니다. 무나라는 고초 어부왕조라고 합니다. 사천 운남 일대의 묘족 강족이에요. 미나라는 상해 쫓겨가지고 서안시 서쪽으로 밀린 나라입니다. 수령이 인신제다 당했어요. 노나라 강성의 계열의 나라죠. 노백이 인신제사 당했어요. 똑같이 미나라와 똑같이. 팽나라는 추경 8족이잖아요.
복나라는 복양의 오손족 나라고, 그래서 사기 집회에는요, 팔국은 모두 많이 융적이다. 남만, 동이, 융적, 즉 사방의 원, 오랑캐들이다라는 건데, 이게 동이족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동이족들이 주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주나라도 하나라를 계승한 동이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추경족들이 여기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풍의 이제 서안이 여기 있죠. 여기가 호풍 지역이에요. 서안에서 이 4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데리고 은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 이게 그 은나라 세력들이 이제 그 70만이었어요. 70만. 목야 지역에서 아마 대체적으로 목야가 이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양시 그쪽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상나라의 70만 대군을 격파를 합니다. 그래서 상나라가 이제 사실은 이 70만 대군이 막 뭉쳐서 싸웠으면 뭐 이게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민심이 이미 이반됐다는 사실을 강태공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상나라를 지키던 노예들이 다 되돌아서가지고 상나라를 이제 공격을 하니까 주임금이 자결을 하죠. 자결을 하니까 이제 주나라가 이제 민심을 수습하는데 주력을 하고요. 특히 이제 민심 이반을 일으키는 상나라 유민들은 사민을 시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강제 이주시켜요. 그래서 형양에 있었던 이 사카족들은 이제 그 색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색이 바로 그 상나라의 그 각골문에 그 각골문에서 그 제사 지낼 때 거기에 보면 색족하고 같이 사냥을 나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이게 사카족이에요. 만해 그 대석색 소속색구 한때 이 색국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카족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북경 일대에 발조선을 건국한 거예요. 상나라 멸망한 이후에. 물론 이때 그 기자가 이제 이쪽으로 갔다고 하죠. 그래서 기자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부여 세력들이 된 거죠. 박세력하고 서씨, 이 서희, 서희가 이제 아주 맹렬하게 이제 이 상나라, 은나라를 지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쪽 북쪽으로 일부가 이동을 해요. 나중에 이제 그 주나라의 그 모강 때 서원왕이 이제 이쪽 일대를 그냥 다 장악을 해버리죠. 그래서 사실상 주나라를 반분했다 그래요. 서원왕 시대에. 이 서씨들은 정통 동이 세력입니다. 조이 세력이에요. 이 조이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요 북쪽에 조선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발조선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아마 이게 적봉 일대에는 이미 조선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한반도에도 마찬가지로 올지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원에 이제 그 산동반도에는 레이족하고 우이족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주나라도 그래서 동이족이 나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원 세력이다. 그리고 우리는 중원과 대립돼 있다. 이런 사고는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원래 중원 자체가 한민족의 땅인데 전체가 다 한민족 땅이에요. 근데 무슨 조선이 고조선이 여기서 건국됐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고조선은 이 서쪽에서 이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주나라는 그 사실 4만 5천으로 70만 대군을 물리쳤으니까 기반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제후에게 봉국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서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주공단은 은상 유민들을 주왕실과 이제 격리된 곳으로 사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그 주문왕의 아들 주무왕이
이제 그 오래 살지를 못해요. 일찍 죽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주공단이 모든 실권을 행사를 합니다. 주성왕이 나이가 어렸어요. 아주 어렸기 때문에 주공단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니까 그때 이제 무경 관숙 채숙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주공단을 반발해가지고. 그래서 삼감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3년 동안 반란이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은유민들이 여기 삼감의 난에 대량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진압이 됐어요. 주모강 시기에 동이 서원왕 세력이 황하 상류까지 장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춘추 좌전에는요, 당시 주공단의 아들인 백금을 노공에 봉하면서 이게 은민 6족입니다. 조씨, 서씨, 소씨, 색씨, 장작씨, 미작씨 등 은민 6족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상업나라가 다스리던 백성을 안모하고 백금을 시켜서 그들을 훈계한 후 소호의 애터인 소지어에 봉했다. 그리고 또 포고와 상업 땅을 주의 동쪽 땅으로 삼았다. 이 포고는 바로 박씨나라라고 합니다. 숙신과 연박이 주의 북쪽 땅이 되었다. 예, 상유민들입니다. 이게 숙신, 연박은 산서성, 하북성 일대를 결집해서 부유를 공급을 합니다. 사기 정세가에는 주유왕이 이제 그 봉화놀이를 하면서 서주가 멸망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나라가 멸망한 것도 결국은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라나 상나라도 다 미색에 빠져가지고 음주 가무를 즐기다가 결국은 민심을 잃어서 멸망했다. 이게 기본 패턴이죠.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유왕도 이 호사라는 여인한테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그 정비 신후 이 신후를 패하고 또 그 아들 태자 의구도 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후가 격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견융하고 연합해서 서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공격을 하기 전에요. 어떤 이제 그 전략 전술을 사용하냐면요. 양치기 소년을 만들어 버려요. 주유왕을. 어느 날 이제 포사가 너무 웃질 않으니까 이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봉화가 잘못 울렸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제후들이나 막 군사들이 와가지고 막 우왕좌왕 이제 막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포사가 드디어 웃습니다. 웃으니까 이게 봉화놀이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계속 봉화를 올려요. 그때마다 이제 막 사람들이 오면 막 이제 허둥지둥 되니까 그걸 보고 이제 포사가 웃죠. 그러니까 더 봉화놀이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허둥지둥 달려오던 제후들이나 이 군사들이 아무도 이제 봉화를 안 믿게 되죠. 아유 또 가짜 봉화놀이 하는구만. 그러면서 아무도 오질 않았어요. 그때 바로 이 신우가 견융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쳐들어와서 서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서주시대가 끝나요. 그래서 서주시대가 끝나고 이 신우의 아들 태자 의구가 이제 동주시대에 이제 최초의 왕이 됩니다. 근데 동주시대에는 이미 춘추시대에 접어들어가지고요. 아무도 주나라의 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명에 따랐던 정황공만 이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이상 주나라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